자랑은 마음의 병이요, 겸손은 마음의 약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남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SNS와 일상 대화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인스타그램에는 화려한 일상이 넘쳐나고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자신을 과시하는 문구들이 줄을 잇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특히 4가지 자랑만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제가 다음 영상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정약용은 18세기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당시 사회의 모순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신분제가 엄격했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했으며 학문과 관직이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살았기에 자랑의 폐해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랑은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며 인간의 본성을 왜곡시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00여 년이 지난 지금 그의 통찰은 오히려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현대 사회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고 개인의 성취를 과시하는 문화가 일반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 깊이 있는 인간관계, 내면의 평화 같은 것들 말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재물 자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성취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비싼 차, 명품 가방, 고급 시계, 넓은 집,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러한 재물 자랑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자랑이라고 보았습니다. 재물 자랑을 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에게 시기와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듣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재물 자랑이 가슴 아픈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인간관계를 해치는 독이 됩니다. 또한 재물 자랑을 하는 사람 스스로도 마음의 공허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면 굳이 물질적 풍요로움을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에도 신분제 사회에서 경제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양반과 평민,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격차는 컸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부자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재물은 혼자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 공유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후손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전해주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부자들을 보면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기보다는 사회에 환원하고 나누는 모습을 보입니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보다는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재단을 설립하여 교육과 보건 분야에 투자하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돕습니다. 반대로 재물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진정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 자랑이 가져오는 또 다른 문제는 인간관계의 왜곡입니다. 재물을 자랑하면 진정으로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허상이며 재물이 없어지면 함께 사라지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물질적 조건과 무관하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해주는 친구, 성공했을 때 축하해주는 동시에 겸손하라고 조언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인맥입니다. 재물 자랑의 심리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내적 공허함과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물질로 증명하려는 욕구는 역설적으로 자신감 부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외적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풍요로움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지 않습니다. 인격, 지혜, 사랑하는 능력, 이런 것들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또한 재물 자랑은 자녀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데 물질을 과시하는 부모를 보며 자라면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돈이 곧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편협한 사고를 갖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는 건전한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돈의 가치를 알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재물 자랑의 또 다른 함정은 끝없는 경쟁 의식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더 비싼 차를 사면 나도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어집니다. 누군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내 집이 초라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가족과의 시간, 건강, 취미, 자기계발 같은 것들 말입니다. 진정한 부는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 건강한 관계, 의미 있는 일,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입니다. 이런 부는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자식 자랑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신의 자녀가 자랑스럽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운동을 잘하면, 예쁘거나 잘생기면, 착하고 예의 바르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사회에서는 자녀의 성취가 곧 부모의 성취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러한 자식 자랑이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식 자랑을 듣는 상대방이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에게는 자식 자랑이 가슴 아픈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축감과 열등감을 주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이에게도 부담을 주고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식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관점 자체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고유한 인격체이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자녀를 자신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이기적인 시각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제시한 진정한 부모의 모습은 자녀의 길을 묵묵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해주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타인의 형편을 헤아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부모가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식 자랑 대신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겸손하며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는 부모가 자랑하지 않아도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식 자랑은 더욱 신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교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자랑 욕심이 아이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양한 가정 환경과 교육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른 부모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식 자랑의 이면에는 종종 부모의 보상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하려는 욕구입니다. 이는 자녀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기회를 빼앗는 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 자랑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이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자식 자랑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과도한 교육열과 경쟁의식이 사회 전체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자랑으로 표현하지 말고 실질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아이의 성취를 인정하되 그것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아이의 노력 과정을 중시하며 실패했을 때도 격려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겸손하고 경쟁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학벌 자랑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했다는 것은 분명히 개인의 노력과 성취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학벌 자랑의 허상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학벌은 결국 과거의 성취입니다. 대학 입학은 인생의 한 단계일 뿐이며 그것이 현재의 인품과 능력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명문대를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벌에만 의존하여 현재의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퇴보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은 진정한 배움의 자세입니다. 진정한 배움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학문은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을 이해하고 타인과 나누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정약용 자신도 뛰어난 학자였지만 결코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거중기를 발명하여 수원화성 건설에 활용했고 농업과 의학에 관한 실용서를 저술했습니다. 그에게 학문은 현실을 개선하는 도구였지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학벌 자랑의 또 다른 문제는 교육의 목적을 왜곡시킨다는 점입니다.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지식을 습득하여 지혜로운 판단력을 기르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벌 자랑을 위한 교육은 이런 본질을 놓치게 만듭니다. 점수와 순위에만 매몰되어 진정한 학습의 즐거움을 잃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계속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력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능력들은 학벌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명문대 출신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학벌 자랑은 또한 사회의 계층화를 강화시킵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무시하고 개인의 노력만을 강조하여 사회 구조적 문제를 은폐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학벌 중심의 사고는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을 단순화시킵니다. 사람의 능력과 가치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입니다. 학업 성취도만으로는 한 사람의 전체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정서적 지능, 도덕성, 리더십, 창의성, 끈기, 협력 능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학벌 자랑은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만듭니다. 현대 사회는 지식의 유효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학벌 자랑의 심리적 배경을 살펴보면 종종 현재의 부족함을 과거의 성취로 보상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에 안주하게 만들고 성장을 멈추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배움을 사랑하는 사람은 과거의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합니다. 학벌보다 중요한 것은 배움에 대한 열정과 겸손한 자세입니다. 아인슈타인도 학습은 경험이다. 나머지는 모두 정보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정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인맥 자랑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와 친하다. 이런 유명한 사람을 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내 친구다. 이런 식의 인맥 자랑은 정약용이 가장 허망하다고 여긴 자랑 중 하나입니다. 인맥 자랑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음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허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능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굳이 아는 사람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이 누구와 친한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며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인맥 자랑을 하는 사람보다는 진솔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더 끌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맥 자랑은 또한 인간관계를 도구화시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진정한 우정이나 존경이 아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길을 열고 신뢰를 얻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타인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능력과 인격으로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자랑거리로 여기거나 자신을 포장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맥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여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맥의 의미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한 관계의 깊이는 오히려 얕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몇 명의 진실한 친구가 수백 명의 피상적인 지인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인맥 자랑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매력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명성을 빌려 자신을 포장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허세로 여겨져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맥 자랑은 관계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듭니다. 듣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정말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과장된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설령 실제로 그런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태도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인맥 자랑은 때로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유명인이나 권력자와의 관계를 과장하여 말하면 그들에게도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라면 서로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해야 합니다. 진정한 인맥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성장을 돕는 관계입니다. 어려울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하며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지적해주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을 숨기거나 소극적으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하고자 한 것은 진정한 자신감과 허영심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반면 허영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만 결국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오는 안정감과 평화로움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취가 있어도 겸손하고 실패가 있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약용은 겸손과 배려의 삶을 제시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되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자신의 능력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익명으로 기부를 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이 진정한 부의 활용법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가 훌륭하다면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격려해 주십시오. 교육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육아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십시오.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이들도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내세우기보다는 더 겸손하게 배우고 후배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자신이 배운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교육 기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멘토링이나 재능 기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진정한 엘리트의 역할입니다. 좋은 인맥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십시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정약용의 이런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넘어서 현실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배려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적 안정감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자세는 자신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내적인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랑하지 않는 삶의 또 다른 장점은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끊임없이 경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살아갈 수 있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더욱 진실하고 깊어집니다. 자랑을 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곁에 남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쁠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200여 년이 지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현대 사회에서 더욱 절실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SNS 시대에 자신을 과시하려는 유혹이 더욱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 중 하나는 외적 성공에만 매몰되어 내적 성장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유명한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 성공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나옵니다. 정약용이 추구했던 것은 바로 이런 내적 성숙함이었습니다. 그는 외적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유배를 당해서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위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진정한 자랑거리는 학벌이나 관직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정약용처럼 내적 가치를 중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외적 성취보다는 내적 성장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비교보다는 배려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자세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생에 걸친 수양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약용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신을 돌아보고 수정해 나간다면 분명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중요한가? 이것으로 나는 행복해지는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랑거리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함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겸손한 자세, 끊임없이 배우려는 의지, 사회에 기여하려는 정신,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자랑할 만한 가치들입니다.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저절로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겸손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겸손함을 가르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 전체가 더욱 따뜻하고 건전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권위나 지위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덕성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리더십입니다. 이런 리더십은 강제성이 없어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듭니다. 정약용이 추구했던 것도 바로 이런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는 관직에 있을 때나 유배지에서나 항상 백성들을 위해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했고 권력보다는 덕성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과시하기보다는 섬기는 리더, 자랑하기보다는 실천하는 리더, 경쟁보다는 협력을 추구하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가치관을 배우게 됩니다.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풍요를, 외적 성취보다는 내적 성장을 중시하는 가정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자랑하지 않는 자세는 큰 도움이 됩니다. 동료들과의 관계가 더욱 원활해지고 팀워크가 향상됩니다. 개인의 성과를 과시하기보다는 팀 전체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더 큰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자랑 문화를 줄이고 겸손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교육에서부터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하고 개인의 성취보다는 공동체의 발전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미디어에서도 과시와 자랑보다는 나눔과 배려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4가지 자랑을 참아보십시오. 재물 자랑, 자식 자랑, 학벌 자랑, 인맥 자랑을 혀를 꽉 깨물고 참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 타인을 격려하고 겸손하게 배우며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십시오.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분명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와 더 깊이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삶, 겸손한 삶, 배려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또 다른 명언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만이요, 가장 힘써야 할 것은 겸손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